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그 빨간아재 그 유튜버 분께서도 이게 방송을 청원 말씀하시고 방송도 하셨고 시사타파에서도 라이브 때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올렸던 개국분 사이트에도 올렸고 했던 그 이제 14일날 청원 마감이 되고자 했던 그 조국 장관님에 대한 인권위 그 제소 진정하고자 한 진정 그 청원에 관한 20만 돌파. 네, 그게 20만이 오늘 돌파됐었죠. 제가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고 막 페이스북 그룹에 막 다 퍼나르고 막 왜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거라도 20만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 소식에 이제 안도할 새도 없이 또 그런 불안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20만 돌파하자마자 바로 정경심 교수님 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떴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에서 경향도 기레기인데 그 김문수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죽음의 관광이라 했었고 동성애가 담배보다 유해하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말했는 걸 가지고 혐오 발언을 했는데 그래 여기에 196개 시민단체도 많아.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시민단체가 그 인권위에 이제 이 김문수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인 아니지 장애인이래 혐오 발언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그 혐오 발언 성 혐오 발언이잖아. 그렇죠. 혐오 발언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이제 비하 발언 명예훼손한 비하 발언 이게 진짜 심한 말이잖아. 그렇죠. 했던 걸 가지고 각하를 내버렸어요. 인권위에서. 아니 이걸 인권위는 지금 막말 그 관련된 책까지 만들었어요. 혐오 표현 리포트. 지난달 28일날 10월 28일날 혐오 표현 리포트라는 책을 만들어갖고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인권에 아주 잘못됐다. 혐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법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하는 듯한 책자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죠. 불구하고 이거를 각하시켰다는 거는 인권위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인권위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켜본 바로 1년 5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각하가 됐어요. 뒤늦게. 근데 우리가 지금 정경심 교수님을 보다 보면 이게 지금 7월부터 시작됐잖아요. 7월 말부터 8월 초. 얼마나 그 단기간 내에 14차까지 사람을 끌어내서 그렇게 치조를 한 번 물러가면 장시간 동안 붙잡아놓고 또 아픈 사람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 국정농단의 그 특검보다 더 심하잖아요 지금. 이미 넘어섰지. 너무 선택적 수사가 너무 명확하게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 수사가 아니고 악의적 수사지. 악의적 수사지 진짜. 저는 진짜 맞아. 검찰 이 수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검찰을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해체되고 그동안에 그 법조 3륜 출신 그 뭐고 그 사법고시 로스쿨 로스쿨 말고 사법시험. 그 당시에 사법시험이야? 그쵸. 그 고시 쳐서 들어간 사람들이 법조 3륜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법고시. 로스쿨 애들을 되게 차별하고 자기들끼리 법조 3륜이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자기들끼리 묶어가지고 언론이나 기득권들 이용해가 뒤에 백으로 하는 그게 법조 3륜이거든요. 걔네들을 없애버려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갈아엎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정말 로스쿨 인물들이 취업이 안 된대요 지금. 그렇죠. 검찰청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아니 그렇게 지금 아까 그 마약 홍정욱 딸과 그것도 인권이 딸과 또 그 김문수 각하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면죄부를 잘 준단 말이에요. 한통속이라는 거야. 그렇죠. 너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17년 문통님이 이제 초창기에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셨을 때 초창기에 당시 그 인권위의 권한을 조금 신장시켜야 줘야 되지 않겠냐. 인권위의 권한을 조금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정밖에 안 돼요. 진정서 제출하면 그거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관에서 알리고, 그거를 그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들을 보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걸 조사하러 와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한 이거를 인권 침해가 있다, 이거를 검찰이나 경찰에 국가인권위에서 알리는 거지. 알리면,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지.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보고 지들이 선택하겠네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거를 문통님이 제일 처음에 국가인권위 위상을 높이자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왜요? 인권위 권한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인권위가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나는 자신들의 그 발상이 현 정부가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늘 정말 치졸하네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또 우리 그 소상공인들 모아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어이없이 질문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문서답이나 하고 질문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또 한마디, 아직 말이 덜 끝났어 내가. 인권 자한당이 자한이 뭐라 했냐면 진짜 심한 말을 했는데,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 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 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동성애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인권위에서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게 하면 그 인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문수가 그대로 얘기를 해버렸죠. 이거 지금 2017년에 그래 말했는데, 김문수는 지금 세월호 그 유가족분한테 위로해도 아직 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시킨 지금 이 막말을 가지고, 이거는 인권위에서 진정했는 목적이 아니고 명예훼손을 고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인권위가 무소불위가 될 수 있지 않냐, 이 내용은 즉 자한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인권위를 흔들겠다는 뜻이야 이거. 자기도 권한이 있다. 자기들이 상권 분립 떠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상권 분립에 반하는 행동을 오히려 저거들이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김문수는 각하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만약에 조국 장관님 지금 청와대 청원이 20만 넘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만약에 인권위에서 조사해보라. 지금 정유승 교수님이나 조국 장관님이 이 검찰에 지금 엄청난 권한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인권 침해다. 인권위가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을 때 인권위가 제대로 조사할까요? 자한당이 이딴 식으로 지금 미리 자기들이 국가기관을, 정부기관을 가지고 압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상권 분립에 반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완전 거의 협박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만큼 힘을 잃었어요 지금 인권위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 정부 초반에 인권위의 신장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다고 해도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 앞서요 지금. 만약에 인권위가 제대로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를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소를 하거나, 이걸 헌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강하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 지금 말 한마디, 지금 김문수가 말 한마디 던졌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민심이니까 20만 원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넘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서 20만에 넘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오셔서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인권 침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그 장관님에 대한 참 못됐어요 진짜. 참 못했어.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일련의 사건들, 이게 다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분립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겪고 어떤 생각을 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의 카테고리, 카르텔, 악의 카르텔 그런 걸 끊어야죠. 우리가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 트위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 떠들어서 그 증거들을 계속 스크랩해서 계속 올리고 계속 그 증거들을 쌓아놔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네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려 들지 않잖아요. 계속 말 바꾸고 또 말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지랄을 해야 된다. 떠들어야 된다. 네, 스크랩하고 계속 모아놓고 걔네가 뭐라고 말 바꿀 때 탁 들이밀면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무조건 자료화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난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TV만 보는 정치 가시 없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까봐 걱정해요. 정말. 아까 또 이미 읽고 있는 사람도 많죠.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까 그 한겨레 기사 읽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인권위 또 그렇고 정경심 교수님 기소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 기사 읽으면은 정말 뭐 정경심 교수님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기소가 됐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되게 무겁게 써놨어요. 기사 자체를. 정말 그래서 그 기레기들이 정말 기레기들도 정말 언론 개혁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난 솔직히 제일 검찰도 짜증나지만 그 고지고대로 쓰고 있는 기레기들은 진짜 더 찢어서 완전 갈갈갈이 찢어가지고 그냥 분리시켜버리고 싶어. 분열시켜버리고 싶어. 정말 그 받아쓰기 하라고 배웠나요? 완전히 그 노예 중에서도 완전 제 핫바리 노예 완전히. 정말 완전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그 썩어 빠진 그 똥덩어리 같은 노예들 완전히 정말. 그 언론의 존재가 요즘 보면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냥 그런 언론일 뿐이다.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한 사람일 뿐이다. 그 참 언론인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라노 오빵님 맞습니다. 네. 공수처 다음에는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가만 안 둘 겁니다 진짜. 완전히 정말... 칠맥로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삭삭 빌더만 이것들이 진짜. 언론 솔직히 언론이 변하면 검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더러운 짓 해도 언론이 저것들이 알아서 투명하게 취재하고 자기들이 검증하고 팩트 체크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화된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잘되었구나를 일반 시민들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검찰이 야 요렇게 해 원고 써주면 그대로 받아 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은 도대체 뇌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 더러운 들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더러운 들 처먹은 만큼 그만큼 다 돌아오게 해줄게 진짜. 여기 이제 더러운 것들아. 아이디 중에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든 우리를 막 지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압박을 하잖아요. 겁을 주려고 하고 끝까지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하자. 우리 제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던 거 멈추지 말고 끝까지 조국 수호하고 공수처
검찰 개혁 될 때까지 끝까지 총알 장전해서 모이자. 저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모일 수 있다, 잘 뭉칠 수 있다, 그런 결속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월드컵 때 응원했을 때도 그렇고, 붉은 악마 우리 버스 대절하자고 우리끼리 버스 타고 가자고, 우리끼리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대절 시작했을 때 같이 가실 분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버스 12대가 채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더 늦게라도 막 가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도 같이 못 갔던 기억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 정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데도 같이 뭉치자. 같이 모입시다. 뭉쳐야 되는데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나 지쳐가고 있어. 아니,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고, 저도 지치고,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갔다 오면 새벽이잖아요. 일요일 새벽이잖아요. 그때 되면 너무 힘들지만 또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은 힘내야죠.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잡혀가는 모습이나 또 조국 장관님의 글이나 그 따님들, 가족들 생각하면 정말 멈출 수 없죠. 네. 얘네들은 도대체 사람의 분노를 얼마큼까지 키워주기를 원하는 건지,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를 한번 맛보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완전히 난 진짜 완전 분노 폭주할 것 같아 진짜. 특히 언론들. 예. 이중적인 삼성. 네, 삼성도 똑같죠. 삼성 이 새끼들. 미전실 만들어가지고 민간인 사찰하고. 정말 삼성도 우리가 지금 너무 눈앞에 있는 거 불매도 해야 되는데 삼성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는 JTBC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실망적이죠. 근데 그렇지, 지금은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중동 뭐 다 똑같지만.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한 놈만 팬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우선순위에 맞게 그거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이 그 뒷배경에 항상 있죠. 네. 이게 다 박정희 때 정경련. 네. 네, 정경련 그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 기업을 지키려고 정경 유착하게 된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미전실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삼성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댓글 남기고, 맞아요. 요런 플레이하고, 그 상황에서 삼성이 반대되는, 삼성 기업에서 일해서 사망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거나 하는 그 노동자들을 또 탄압하게 되고, 그쵸.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찰하게 되고, 그치. 또 인터넷에 뭐 삼성 휴대폰 반대 뭐 아이폰 막 욕하고 막. 그쵸. 그게 삼성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자동차에도 있습니다. 현대도 엄청나게 그 언론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정치적인, 국가의 기관의 정치적인 것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흔들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가지고 관제대목 하는 그 집단들한테 돈까지 대주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태극기 송조기들은 그 매국노 그 쓰레기들, 그 자기들 숨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면상도 못 쳐들고 다녀야 될 그 더러운 것들이 지금 돈 쳐받고 나와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구마 줄기 하듯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된다면 그 뒤로 언론 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한국의 이제 기독교, 지금은 정강훈이나 황교안 보다시피 다 속해 있어요. 썩어 문드러진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태극기 모독단도 그렇고. 난 그래서 무조건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우리 정부 안에 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끝도 없어요 진짜. 왜 한 달을 미뤄갖고 공수처 그거를, 진짜 12월 속 터져 죽겠다 정말. 또 미루려고 들 겁니다. 12월 3일 전에 안 하면 진짜 국회 쳐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정말 패스트 트랙인데, 저는 열받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토요일에 하잖아요. 찰나는 오빠님 순서를 다 정해주셔. 공수처 설치, 언론, 종교. 그래요. 딱.
근데 저 할까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회를 어쩔 수 없이 다 뭉치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에 하잖아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평일에 가고 싶어요. 평일에 걔네들 일하고 있을 때, 그 국회에 있을 때, 검찰에 사람들 바글바글 있을 때, 그때 다 몰려가서 진짜 앞에서 집회 신고 해놓고 할 수 있는 날이 없을까? 그렇게 떠들어대고 싶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출근했을 때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은데. 네, 너무 걔네 자한당에 모여. 근데 이게 우리가 생업에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새끼들 가가지고 막 입구에 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씨발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평일날 한 500만 명 몰려가서 공무원 주제에 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라 녹을 먹고 사는 인간들 주제에 지금 대리인인 주제에 지금 이딴 식으로 하냐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그러니까요. 검찰 건물이 우리 거지 지금 저거들 건 줄 알아. 저거들 왕국이요 그냥 지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도 저희들 여의도 갔을 때 봤잖아요. 경찰 벽 세운 거, 차벽 세운 거.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뭐 이명박 때야? 뭐야? 그러니까. 차벽을 왜 세워 이 새끼들이? 뭐 버스로. 아우니 우리 지역에서 버스 올라오는 거 소문 들어서 뻔히 알고 익히 알면서 꼭 그 자리에 버스들이 다 되어져 있어. 버스로 다 막아놨잖아 국회 건물을. 우리는 돌아 겨우 찾아서 대고 집회 현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행진할 때 보셨죠? 버스로 빡빡하게 세야 되고 요 조그만하게 개구멍 같이 만들어가 거기서 살살살살 튀어나오 경찰들.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겁쟁이가 아니고 진짜 정말 겁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뭐 가가지고 어떻게 뭐 때리기라도 할까봐 지네처럼 야비하게. 그러니까 정말 더러워서 안 때린다. 더러워서. 아 참.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언제 변할지.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뭐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23일. 네, 23일. 저희가 22일 아닌가요? 금요일 날. 22일 날. 네. 22일 금요일 날 대구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하죠. 버스킹. 모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대구 시민들 같이 오셔서 하실 분들 같이 모집하면 같이 피켓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들고 시내 쫙 일렬로 쫙 깔아가지고 저기 동성로 안까지 우리가 일렬로 이제 1인 시위니까 또 거리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간격 유지를 해서 집회 신고는 다 해놨습니다. 집회 신고 해놨기 때문에 줄줄이 쓰는 거예요. 피켓을 다 들고 조국소와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건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네, 22일 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시작 타임을 우리가 이제 공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발이 지났어. 연락 주시면은 네 명단 받아놨다가 그날 오시는 줄 알고 피켓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자작 직접 만들어 오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서울로 가지고 가셨던 피켓들 들고 하셔도 되고 저희 뭐 서울 가져갔던 피켓도 많으니까 부담 없이 또 못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또 못만 오셔도 되고. 그냥 대구에서 한다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좀 세거든요. 왜냐면 아니 대구에서 이런 걸 외친다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바뀌면 제일 쫄리는 게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이나 그 수구 기득권들 그 매국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몇 명 안 모여도 그게 언론에 나오고 알려지면 자기들이 흔들리거든요. 그게 중도층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대구는 네, 그만할게요. 요 한마디만 하고 그만할게요. 중도층이 대구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라는 걸 옳고 그름을 자꾸 알려야만 그 정치 관심 없는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자기들이 돌아보게 된 관심을 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되시면 대구 동성로 한일극장 그 일대로 나와주시면 공수처 관련된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모여 있을 겁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1열 주르륵 서서 이제 피켓팅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 더 많이 오셔서 열열 10열이 돼도 뭐 우리는 더 좋겠죠. 네. 많이들 오셔서 우리 대구 시민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구 시민들 중에 이 모르는 분들 있다라고 여겨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박재민님 말씀하는 것처럼 네,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되어야만 네. 지금 뭐 지금 공수처 그 조사 대상이 대통령부터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안부 행정 그 기관에 있는 모든 그 목을 먹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 사람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감시 기관이기 때문에 진작에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네, 홍콩에도 이 법안 있다고 얘기 들었고. 그런데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이게 자기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뭐 공수처가 뭐 되면 뭐 그게 무소불위 기관이 된다고 뭐 공수처의 인사권이 뭐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세가지고 자꾸 또 핑계를 대삼는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부터 시작해가 유치원 3법 자기들이 핑계 대면서 반대했던 법안들 들어보면 전부 다 핑계예요. 전부 다 들어보면. 그렇죠. 네. 전부 다 핑계. 이번에 그 아동 안전법, 유아 안전법을 그거는 아동들 다치거나 폭력을 당했을 때 그걸 지키는 법안인데, 그거를 자한당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자한당이. 그것마저도 아동들 그거 왜 반대하냐? 국가 예산이 돈 안 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 돈 투자가 자기들 얻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그냥 아이들 지키는 거는 자기들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걔네들은 돈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학생들 무상급식 늦게 시작했잖아요. 진짜. 대구 학생들도 지금 이제 겨우 연계별로 고3,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그것도 고등학교 학년별로. 그것도 내년부터 시행한대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을 인질로 잡은 거야 지금. 학생들을 그렇죠. 끝까지 인질로 잡고 지금 또 이걸 가지고 표팔이 하는 거야. 자한당은 제가 대통령 됐을 때, 지금 문 대통령이 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민생 법안이나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통과되어서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기들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지율만 노리고 있는 거야. 괜찮은 법안이라도 무조건 반대만 시켜. 너무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대주고 희망에 우리 지금 커가는 애들이 미래의 유망주들인데, 그런 우리 어린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그런 거를 반대한다는 게. 근데 이번에 자한당 그 권영진 시장이랑 그 교육감 강은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은희예요. 강은희. 어떻게 이런 여자를 뽑아줬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대구 사람들. 정말 어떤 행사 가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떤 행사를 가면 이 셋은 꼭 붙어 다녀요. 근데 권영진, 배지수, 강은희 이 세 분은 정말 붙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단계별로 시행을 했는 그 급식 이것 때문에 급식을 법안을 반대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구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분노하고 나셨어요. 지금 더 분노해야 합니다. 네. 지금 대구의 학부모님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거 자한당 안 되겠다 이런 지금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노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자기들 무덤 팠어. 예. 정말 지금 압승하신다고 하니까. 대구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많이 됐거든요. 시의원, 구의원이 더 압승입니다. 예, 민주당 구의원이 이번에 지방선거 때 꽤 많이 됐거든요. 대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의회에서 대구 역대 지금 그 국의원들 지금 시정 그 일 했던 양이 지금 역대 최고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자꾸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한당 얘들이 쫄리기 힘든 거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 시의회가 이렇게 활발한 적이 없답니다. 네. 그렇죠. 이성분이시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막 시작했는데. 한 시간이나 하게 됐네요. 저희가. 저는 대구만 변해도 다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식적인 세상님 또 유튜브 한번 하시죠. 경북에서도 하여간 해주셔야 됩니다. 대구가 변해야 합니다. 네, 대구도 먼저 저희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 알리고 뭐 집회도 하고 이렇게
서울에도 올라가고 하지만 경북에 계신 분들께서 경북은 더 낙후되었잖아요. 경북 계신 분들께서 유튜브도 방송하시고 경북 안에서 잘못되어 간 거 그런 걸 취재도 좀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유튜브 채널이 좀 앞되면 저희들도 홍보를 할게요. 하고 그 지역을 찾아가겠습니다. 경북 의성이나 안동, 영주, 경주 뭐 많잖아요. 네, 네, 저희 동네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해가지고 경북, 대구, 경북 연대가지고 같이 방송 한번 찍고 그렇게 TK를 완전히 유튜브로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저희 이제 그렇고요. 중대한 일정 안내해드리고. 네, 상식적인 세상님. 아프리카 하시면 잘 나가시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니까 글 같은 거 좀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유튜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하시죠. 예, 그 수익도 어느 정도 약간 들어오거든요. 요즘은 많이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안 되지만, 예, 뭐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갈 거야. 아니 딴 나라 다니 왜 나 지금 가자. 잠시 딴 나라 다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차별. 죄송해요. 딴 나라 다님은 어디 사시는지 같이 하시죠. 같이 말씀도 잘하시는데 위에 댓글을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대구 경북에서도 아까 상식적인 나 써주시면 적극 구독할게요. 아까 그 딴 나라 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이 바뀌면 다른 분들도 관심 있게 참여를 할 거고 특히 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걸 한다니 대단한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대구 비례 30%만 표 얻어도 민주당 압승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금 30% 지방선거 때는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이번에 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의원 쪽이 많이 시의원 구의원 쪽에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아니고 농담이에요. 2명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대구 지역 안에서 그래도 엄청난데 진짜 대구에서. 저희 이제 중대한 일정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첫째로 22일 날 우리가 거리 버스킹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관련된 피켓을 들고 이제 거리에서 할 건데요. 이거 사실 29일 날 있을 29일 날 있을 집회를 알리는 선전전이기도 하거든요. 꼭 22일 날 금요일 날 동성로 한일극장 일대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 29일 금요일 다음 주, 그러니까 22일 그 다음 주 이제 검찰청 앞에서 또 집회를 건너편 그때도 이제 크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이제 집회 시작합니다. 7시에 많이 와주십시오. 왜냐면 그날 대구 집회를 많이 하면 그렇죠.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웹 포스터가 곧 나오겠지만 개국본에서 이제 11월 30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어디서 집회 또 하시잖아요. 여의도에서 하지. 11월 30일. 우리가 버스 대절 또 시작할 겁니다. 아마 버스 대절 신청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22일, 29일, 30일을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22일, 29일, 30일 우리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그 웹자부 띄고 때리고 그래 이상. 어디서 말 잘한다고 막 때리고 뭔가.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했어. 인사. 안녕히 계세요. 또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